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건 사고도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릭베스트 컷도 다양한 사진들을 준비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김종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 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설상가상, 눈 오고 더 오고 뭐 이러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번 주에 정말 이 설상가상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와 관련된 사진인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수습하는 것으로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포크레인이 충돌한 사고 이후에 8일 강릉선 KTX 탈선, 대구역 KTX 열차 고장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 무려 1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 KTX 열차 탈선 사고, 남강릉 분기점 선로 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서 신호 시스템 오류가 나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흘째 밤샘 복구 작업 끝에 시운전을 거쳐 10일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가까스로 정상화됐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문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산에서도 그랬고 목동에서도 온수관이 파열돼서 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밖에도 KT 아현지사 통신선이 불에 타면서 통신이 마비되는 진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일산 쪽이죠. 이 백성역에서 온수 배관이 터지면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위에 덜덜 떠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KTX 그리고 지하철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집계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국가 기본 서비스가 하나둘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장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또 귀결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여론도 있었던 데다가 정부에서도 분명 그와 관련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이제 전 사장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렇게 코레일 회사를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KTX 열차 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배웅을 위해 자신을 기다리던 직원들을 보면서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사장은 지난 8일 강릉선 탈선 사고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고 원인을 브리핑하면서 계속 사장직 수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 과정에서 추운 날씨를 언급하는 등 전문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악화한 시민들의 사퇴 압박 여론에 저는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철도가 안전한 수송 수단이냐 이런 문제까지 계속 나올 정도로 사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발목이 잡혔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력이 상당히 좀 독특하거든요.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2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오 사장은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이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한 뒤 17대와 19대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맡았는데 지난 2월 6일 홍순만 전 코레일 사장의 사퇴로 비어있던 이 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표방하면서 코레일의 해묵은 과제였던 98명의 해고자 문제를 전원 복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해고 후 11년째인 KTX 여승무원 180여 명의 복직 문제를 코레일 특별 채용 형식으로 역시 해결하면서 노사관계 회복에 성과를 냈습니다. 노사 문제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등의 희망적인 역량을 보였는데 결국 철도의 근본적 역할인 안전한 수송, 안전 시스템 확립, 직원 기강 다잡기 등의 철도 비전문가로서 한계를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는 사장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이번 KTX 사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번 주에 공식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습이죠. 문 네. 대통령의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야 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된 전체 회의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경제사령탑으로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 일성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제사령탑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와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원팀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경제장관회의처럼 공식 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 비정기적인 장관 모임도 수시로 가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1기 경제팀이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그 마지막 모습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모습인 건데 네. 사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직접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손을 흔들고 굉장히 표정도 좀 밝아 보이죠.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네. 했을 겁니다. 맞아요. 웃음이 안녕이라는 이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10일 촬영을 했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가운전으로 청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이임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정부 청사를 돌면서 직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하며 1년 6개월 동안의 부총리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총리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떠나는 날까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본인이 복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기 동안 60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을 하면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자유한국당 영입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몇 보도가 나오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을 두고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을 동시에 교체한 데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김 전 부총리가 퇴임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여러 사람이 물었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거죠. 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왔습니다. 사실 단식 농성을 하는 와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손학규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죠. 자, 지금 표정이 약간 미묘합니다. 웃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로텐도홀에서 촬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가서 손 대표에게 단식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방문해서 야3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를 만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웃으면서 악수로 맞이하기는 했는데 단식 의지를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단식 그만해라, 이 건강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손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왜 단식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왜 단식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뭐가 돼야 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발언이 오고 나니까 또다시 또 강한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좀 이 예산안 합의를 두고 또 야합이다 이런 비판 주고받으면서 당시에 이 모임에 이 만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분명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 대표가 먼저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한국당과 둘이 면전에서 죄송하지만 야합을 해서 통과시켰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예산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걸 야합이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손 대표는 야합이다. 민주당이 촛불로 어떻게 집권했는데 한국당과 야합을 했냐라고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이 대표가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거법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손 대표는 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선거법 개정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내가 건강하니 단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꽤 갈 거다. 되도록 빨리 다시 건강하게 막걸리를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국회 모습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 또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죠. 네.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나경원 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이 당 지도부와 손을 맞잡으면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받아 35표를 얻는 데 그친 김학용 의원을 압도적으로 눌렀습니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국내 보수 계열의 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이날 경선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잔류파와 비박계 복당파의 개파 대리전 구도로 치러져서 애초 박빙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개표 결과 그런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 의원이 배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서 낙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선출이 된 데에는 당내 범친박계가 결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탈당하지 않은 잔류파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을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했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당내 친박계나 잔류파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선 경쟁자인 비박계 복당파,
김학용 의원과 다른 분명한 차별화 전략으로 범친박계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우파 재건회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나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 의원이 압승을 거둔 것은 이번 원내 지도부도 비박계에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친박계의 경계심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 이어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비박계, 복당파가 연달아 지도부를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범친박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나 의원의 중도 통합론이 비박계, 복당파를 저지하면서 친박계가 서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임무는 개파 종식과 당내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박 신당론까지 거론되는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새 원내 리더십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뭐 기소냐 불기소냐, 뭐 아내까지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되고 아내는 불기소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역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지사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친형 강제 입원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서 예상했던 결론이다. 당황스럽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뭐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어요. 네, 갈 때까지 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법원이 이 지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형량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수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이 지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체장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 지위 상실, 직위 상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선거권 제한은 차기 대권 도전의 원천 봉쇄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사 측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아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에 대한 당원권을 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럽으로 왔습니다. 유럽의 두 여성 수장인데 옆에 있는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요즘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대화를 하지만은 또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라고 하죠. 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영국 의회의 비준 동의 표결을 전격 연기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유럽을 동분서주하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서 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메르켈 총리는 메이 총리에게 브렉시트 유럽연합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브렉시트는 내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개시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영국에게 있어 재앙적 시나리오로 꼽히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입니다. 네, 때문에 메이 총리에 대한 보수당 내부의 불신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깥의 불만뿐만 아니라 내부의 불만까지 봉착한 상황입니다. 영국 보수당 당규에 따르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 그중에서 한 15%, 즉 의원 48명 이상이 의장에게 대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
당 대표 경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동으로 총리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메이의 리더십이 당내 라이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메이가 이 총리 재직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국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예정대로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의회 동의안 표결을 진행하면 상당한 표차로 부결될 수 있다며 의회 투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다시 투표에 붙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